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영상 보시는 로보틱스 주주님들, 상담이 구독자분들, 최근 1월달 동안 로보틱스의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죠? 다들 이제 어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흐름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로보틱스의 주가,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로보틱스 이 구간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절대 겁먹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흐름이 있냐면 로보틱스가 이제 합병 철회가 되면서 만들었던 이제 하락, 이 구간과 이제 1월달 되면서 새해가 되면서 2025년도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던 구간, 이때 항상 이제 만들었던 고점이 있어요. 저항대가 있죠. 그 저항대를 계속 두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항대를 두들기는 게 우리한테 앞으로 이제 급등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세요. 합병이 철회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매도가 나왔던 구간이죠. 그런데 그 뒤로 새해 첫 거래일이 되면서 매도가 나왔던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똑같은데, 자, 동일한 가격이죠. 같은 가격이지만 이때는 매도가 나오고 이때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매도가 나왔던 거래량보다 매수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계속 밑에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이때도 굉장히 강한 수급이었고,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그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이때 소화를 하고 나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을 위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숨고르기에.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고 시세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두산 로보틱스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함께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항상 영상 너머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우리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어떻게 될까 이제 희망을 거시는 분들, 우리 모든 두산 로보틱스 주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로보틱스의 큰 급등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미국의 정책에서 시작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영상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통방하고 이제 단체 문자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끌어 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체 문자로, 저는 이제 문자로 매수매도 받는 게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단체 문자 신청하시면 되고요.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요청하시고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죠. 링크 눌러서 요청하시고 제게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방송으로도 제가 이끌어 드리지만 당연히 장중에 실시간 대응 중요하고, 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을 때 중요한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이 눌러주는 것들은 제게도 큰 힘이 되지만, 우리 영상 보시는 다른 우리 상담이 구독자분들과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께서, 그래, 우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두산 로보틱스 대박 나오는 거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우리 혼자 아니구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항상 제게 큰 힘이 돼요. 정말로요. 로보틱스. 자, 오늘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자리에서 추가 급등이 나오는 이유, 일단 가닥은 당연히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 리쇼어링 정책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법 이민자,
이제 군 부대까지 투입을 해서 남부 국경 비상 사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데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이 대부분 이제 제조 현장의 노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추방하고 나면은 지금 뭐 제가 자료를 한번 계속 보여드렸었지만 이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는데 그 공장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자는 계속 감소를 하고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나만 보더라도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미국 현재 있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구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로 이어지는 설비에 투자를 하는 그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트럼프 1기 당시에 이때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산업의 재건이다. 그리고 이 미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조 산업이거든요. 제조 산업이 정말 뭐 밑바닥까지 미국의 GDP 비중의 뭐 10% 미만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끌어올리면은 다른 것들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조 산업에서 경제적인 성장이 나오고 이 안에서 이제 경제적인 이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진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이 경제 성장과 자본을 바탕으로 또 첨단 기술, 그죠? 이쪽으로 또 다시 이 돈의 흐름이 순환이 됩니다.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거를 미국은 동시에 다 하고 싶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도 지금 이걸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봇 산업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인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취임식 일정을 가질 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이 취임식 일정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로봇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대거 또 자리에 참석을 했고 여기로 건너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로봇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2025년도에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점점 이제 로보틱스가 실적을 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당장 뭐 실적이 안 나온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게 로보틱스의 주가 등락을 결정짓는 모멘텀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직도 여기에 선동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잘 보세요. 이때는 MSCI 그리고 CS 2024, 코스피 200, 합병 공시, 합병 철회 공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뭐 실적이 어떻게 나왔대, 뭐 실적이 뭐 저렇게 됐대 이게 아니라 이 로보틱스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합병 이슈나 뭐 CES라든지 뭐 2월달 MSCI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어때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재료가 지금 우리 앞에 국면해 있죠. 미국의 정책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면서 현지의 기업들이 이 노동자들의 구인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자동화 설비를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정책에서 핵심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자 정책도 잘 봐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이번에 하는 이 비자 정책이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미국에서 돈을 벌면은 다시 미국에 재투자를 해서 점점 사업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들어온 공장들이 그 현지에서 또 투자를 한다. 또 공장을 늘려간다. 이런 사업적인 흐름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게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 비자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미국 안에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공급망이 갖춰지는 이런 흐름들을 위한 방향성으로 다 지금 쏠려 있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다. 협동 로봇의 가장 큰 강점은 당연히 가격이에요.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산업용 로봇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모로 좀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협동 로봇은 인건비보다 저렴하고 또 사람의 역량만큼이나 또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 이제 반복 작업에만 이제 투입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 조선뿐만 아니라 뭐 수술 로봇, 그죠? 조선 뭐 수술 로봇, 뭐 건설 로봇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협동 로봇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협동 로봇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 협동 로봇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의 기가 팩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기가 팩토리 보면서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것이 이렇게나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과 테슬라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뭐 그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직접 들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현대차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제 제조 라인을 들고 있는 대기업들도 이제 공장을 자동화하는 이런 설비들, 기술들에 끊임없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너무 지금 주가의 상황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좀 걱정이 되는 이런 시각들이 너무 강한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속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란 말이죠. 4위. 국내는 당연히 이제 1등이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2022년도 이때 로봇의 발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성장률이 유니버셜 로봇 뭐 이런 애들 환학 다 제치고 당시에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로봇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그만큼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판매 대수가 지금 글로벌 4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후에 로봇 산업의 성장이 나타났을 때 로보틱스가 그만한 결과를 내어다 주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이 언제쯤 될까? 당연히 정책 이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이 지금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고 제조업의 부활은 협동 로봇 수요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조 현장에서 지금 침투율이 뭐 2%에서 뭐 4%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가 회사가 내놓은 로드맵 그대로 2030년도가 되었을 때 침투율이 제조 현장에서 협동 로봇 침투율이 28% 부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2%, 4% 기록하고 있는 현재 협동 로봇 시장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때가 됐을 때 로보틱스의 주가가 6만 원대에 있거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협동 로봇의 침투율이 제조 현장에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는 연쇄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2025년도에 벌써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보틱스의 주가 결국은 이 윗꼬리를 장악을 했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좀 분석을 하면은 밑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죠?
대칭 이론을 좀 적용하면 좋아요. 대칭 이론을 적용을 해서 얘가 대칭으로 다시 한번 이만큼 올라오겠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그죠? 상승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1월 달의 가격도 넘어서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단기 목표 주가 10만 원 우리가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칭이요. 그죠? 지금 수급의 상황이 대칭 파동이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실증 사례들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여러 실증 검증 사례를 거치면서 어떤 현장에 어떤 로봇이 필요한가, 어떤 효율이 정말로 나오는가, 납기를 맞출 수 있는가, 수율의 문제는 없는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가, 이런 여러 실증 사례를 거치면서 협동 로봇의 이런 사업을 위해 또 연구 개발을 위한 이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린 이 북미 그리고 유럽의 이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산 밥켓과의 이런 합병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결과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두산 밥켓의 이런 갖춰져 있는 재원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회사가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탄력적인 성장을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여전히 밥켓과 함께 시너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도 너무 좋고 정책 업황 그리고 기업의 이제 개별적인 상황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큰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끝으로 이 연구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로봇,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마치 바이오 기업처럼 어떤 하나의 신약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임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거기서 임상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로봇도 그냥 단순히 로봇이다 이렇게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실증 사례를 거치고 수정하고 연구 개발하고 시장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회사도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야 되고 그 수많은 작업을 거치면서 계속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은 성장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들어선 상황에서도 로보틱스의 주가가 반응하는 이유 당연히 오늘 영상에서 내내 작년부터 계속 올해도 그렇고 계속 제가 로보틱스를 찍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잠재되어 있는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 이것에 지금 반응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순간부터 로보틱스의 주가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출발하게 될 거고요. 이런 흐름들을 또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은 영업이 흑자 전환되었다라고 하기 전 한 번은 반응을 할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응원 댓글들 잊지 마시고 또 주식을 하시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 이런 분석이 있다. 상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뷰를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라. 이렇게 영상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의 좋은 점들을 함께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